박근혜 정부 시절에 지금의 그 민주당이죠. 옛날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옛날엔 그냥 민주당인가요? 이 민주당의 청문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강요 후보들이 낙마를 했고, 또 심지어 이제 강요로 임명이 됐다가도 사퇴를 하는 이런 불상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논문 표절 시비로 사퇴한 사람도 있고요. 위장 전입으로 사퇴한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문창국 후보는 친일파라는 누명을 씌워서 여론으로 불러가지고 친일파가 아닌데 친일파라고. 그래서 결국은 사퇴를 하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그들 입으로 5대 적폐에 해당하는 사람은 강요로 뽑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우리는 박근혜 정부와 전혀 다르다. 우리는 깨끗한 사람으로 강요로 뽑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냥 5대 적폐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마구 강요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태세죠.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 표절과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전국 교수노동조합 교수노조 위원장으로 있던 지난 2006년 논문 표절 중복 게재 논란에 휩싸인 당시 김병준 교육부 총리에게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김병준 교육부 총리는 교육부 총리가 임명이 됐는데 논문 표절하고 논문을 중복 게재한 것을 계속 시비 걸고 공격을 해대고 계속 발목을 잡아대니까 결국은 취임 18일 만에 물러나죠. 총리가 된 지 18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논문 표절했다고, 논문 중복 게재했다고. 그 계속 시비를 걸었고. 그때의 그 시비를 건 전국 교수 노동조합 위원장이 김상곤이었습니다. 김상곤. 지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그때 그렇게 논문 표절과 논문 중복 게재를 근거로 김병준 교육부 총리를 사퇴시킨 장본인이 자기 자신이 지금 논문 표절, 논문 중복 게재를 한 것이 드러났다 이 말이죠. 드러났습니다. 그때 교수노조가 성명서 발표한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와대는 교수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김병준 부총리를 임명하였다. 그 후 제자의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더니 이제는 논문 중복 게재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는 상당한 연구비가 걸린 과제에 대하여 제목까지 바꿔가면서 보고한 것이 제자의 단순한 실수였다는 해명을 믿을 수가 없다. 김병준 부총리는 이미 도덕적으로나 교육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을 지휘 감독하고 교수들의 연구를 촉진시켜야 할 교육부총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상태다. 그가 이제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루빨리 사퇴하는 길뿐이다. 이렇게 김상곤 위원장이 있는 교수노조가 하루빨리 사퇴하는 것밖에 길이 없다. 왜 논문 표절하고 논문 중복 게재를 했으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당장 사퇴하라. 그래서 18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지금 김상곤 후보자가 이 김병준 부총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1982년 석사학위 논문에서 약 130곳을 표절한 의혹. 박사학위 논문보다도 석사학위 논문이 더 심각하다 그래요. 130곳을
139 표절했다고 그러면요. 그런 의혹이 사실이면 이건 거의 남의 논문 도용한 것과 다름이 없죠. 1992년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에서 일본과 국내 국외 문헌 44개 부분을 출처 없이 인용해 표절하는 거예요. 여기도 44개 부분에 표절한 의혹이 있고. 그 다음에 1997년 노동조합 기업경영연구소 기관지에 발표한 내용을 한 달 뒤 한신대 논문집 특별호에 그대로 발표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아 중복게재를 했다는 거예요. 중복게재. 다른 데서 한 걸 갖다가 그대로 출처 안 밝히고 또 다른 데 해가지고 이중으로 게재하고. 다 이게 부도덕한 짓이거든요. 부도덕한 짓이. 제가 제 책을 다른데 이렇게 부분을 할 때도 인용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건 내 다른 책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자기 책을 해도 자기 걸 인용해야 됩니다. 자기 거라고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남의 거를 자기가 마음대로 했습니다. 표절이고, 또 한 군데 게재했으면 다른 데서는 다르게 써야 되는데 이걸 또 여기다 갖다 중복 게재. 전부 다 부도덕한 것이죠. 자신이 노조위원장으로 있을 때 논문 표절을 한 사람, 중복 게재한 사람은 장관 될 수 없다. 강요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자기가 논문 표절하고 자기가 중복 게재했으면 자기도 될 수 없잖아요. 장관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자진 사퇴를 해야죠. 당연히 자진 사퇴를 해야죠. 근데 이제 김상곤 후보자는 전혀 사퇴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김 대통령이 그냥 5대 적폐에 해당한 사람을 그냥 다 임명하니까, 아이고, 나도 임명하겠지. 버티면 돼.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정말, 그냥 5대 적폐의 사람은 절대로, 이거 안 뽑겠다, 강요를 안 뽑겠다고, 후보 시절에 공약을 하고,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도 이 정도면, 사과해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김진표, 이런 사람이 대신 사과한 게 말이 됩니까? 김진표 그 사람이 무슨 이런 5대 적폐 이거 주장한 거 아니잖아요. 왜 그 사람이 사과해요? 대통령이 사과해야지. 내가 잘못했다고. 그때 내가 너무나 잘 알지 못하고 성급하게 5대 적폐를 이렇게 했는데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나라 과거의 풍토가 논문 표절 유장자염 이런 거 안 걸리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내가 그때 잘못 판단했노라고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임명하면 그래도 사과를 했으니까 좀 봐줄만 하잖아요. 근데 아무 사과도 안 하고 그냥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임명한다. 이 정도면 이제 뻔뻔하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뻔뻔하다. 김상곤 후보자도 뻔뻔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는 점입 가경이죠.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이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보니까 안경환 후보자의 저서 남자란 무엇인가 여기에서 폴리페서를 비판했던 것과 폴리페서는 정치교수를 말하는데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과거에 자기가 교수 시절에 정치하는 교수들을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남자란 무엇인가. 근데 지금 자기가 정치하려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모순이죠, 모순. 자가당착이죠. 안경환 후보자의 책 내용을 볼까요? 많은 교수가 정치나 관직에 관심을 둔다. 많은 교수가 정치나 관직에 관심을 둔다. 학자가 정치에 나서면 성공은 없고 종말만 있을 뿐이라는 경고가 있다. 학자는 정치에 나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공 못하고 종말이
비참해지니까 학자는 정치에 나가지 말고 학자로까지 살아라. 교수가 강단을 떠나 성공하는 예가 드물다. 신영복 교수는 너나 할 것 없이 큰 자리, 높은 자리를 찾아 앉는 세태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고 했다. 중년, 노년의 전직 교수들에게 더없이 귀한 경고다. 중년, 노년의 전직 교수들. 교수들도 정년퇴직을 하니까 이런 정년퇴직을 한 교수들은 정치에 가지 말고 관직에 관심을 갖지 말고 공직자가 되지 말고 그냥 명예롭게 그냥 학자로 살다가 끝내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법무장관 후보자, 법무장관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자기 보고 법무장관을 맡아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웬 떡이냐, 얼씨구나 좋다고 맡아. 그럼 다른 사람은 안 되고 나는 되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법을 다루는 사람이 이렇게 불공평하면 되겠습니까? 남에게는 가혹하고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법무장관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안경환 후보자는 그의 책에서 군대를 천형 혹은 감옥에 비유하게 돼요. 군대. 병사들의 마음속에는 솔직히 원해도 온 것이 아니고 군 복무가 향후 삶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는 불만이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군 생활은 천형이나 감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군을 비하하고 군대를 악평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은 지난해 현역 2급 판정을 받고 입영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애국심이 별로 없는 것 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책도 논란이 되고, 이분은 글을 함부로 쓰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그냥 하고, 당장은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뭐 사람들의 그냥 눈과 귀를 자극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나중엔 또 말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2003년도에 낸 수필 맥주와 사색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거기에 쓴 글은 참 읽기조차 민망한, 교수가 어떻게 이런 글을 쓸까? 더구나 법을 하는 학자가 이런 글을 쓸까 정도로 참 읽기도 뭐 민망한. 그런데 뭐 이거 읽어서 알려야 이 안경환 후보자가 얼마나 수준 이하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으니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들은 다음에 뭐 물로 귀를 씻든가 뭘 하십시오. 안경환 후보자 맥주와 사색 중에 몇 대목입니다. 성숙한 서양 여자의 벗은 몸에서는 짐승 냄새가 난다. 서양 여자를 벗은 몸에 또 이렇게 그냥 서양 여자의 몸에서는 짐승 냄새가 나는데, 이것도 이제 여성 비하인데, 서양 여성 비하인데, 그것도 뭐 벗은 성숙한 여자의 벗은 몸이라고 굳이 표현하고 짐승 냄새가 난다고. 황동색으로 구운 허벅지는 영락없이 칼질을 기다리는 꼬치용 돈육을 연상시킵니다. 와. 칼질을 기다리는 꼬치용 돈육을 연상시킨다고 서양 여자가 선텐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다리를 구운 거, 칼질을 기다리는 꼬치용 돈육, 완전 여성비야. 이 여성단체들이 이런 거 들고 또 안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요. 이 보수 우파가 이렇게 하면요, 당장 여성비하라고 하면서 난리를 쳐대요. 난리를 쳐대는데. 뭐 이런 것도 가만히 있어요. 또 같은 편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동양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지만 당당한 가슴을 보고 숨이 막힐 듯한 전율을 느꼈다. 참말로. 또 2000년에 어떤 글에 보면은요, 미국인은 모두 영부인이었던 제클린 케네디의 옷을 벗기고 싶은 욕망이 있다.
이건 이건 참 미국인들이 볼 때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미국인들은 모두 그랬어요. 모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정 쓰려면 미국인들 중에 뭐 상당수는 뭐 미국인 남자들 중에 뭐 많은 사람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미국인에게 신뢰인데, 큰 신뢰인데, 미국인은 모두 영부인이었던 제클린 케네디의 옷을 벗기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미국인 남자들을 전부 다. 그동안 모두라 그래서 여자들까지 그렇게 했나요? 전부 다 이렇게 아주 저질로 하는 반미 감정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안경환 후보자가요, 1975년 12월 김모 씨와 첫 번째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자기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가 법원에 의해 무효가 됐던 일이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 도장을 자기가 파가지고 서류를 위조해서. 상대방은 결혼 동의 안 했는데. 상대방이 혼인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그 판결문에 김 씨가 안 후보자와 약혼이나 혼인을 주저했는데, 안 후보자가 김 씨 도장까지 위조해서 서류를 만든 뒤에 면장을 찾아가 혼인신고를 했다. 이래서 혼인은 무효다. 자기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장을 위조하고 서류를 위조해서 상대방을 자기 여자로 만든다. 이 정도면 뭐 당장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준표 후보, 다른 친구의 돼지 발정제 그걸 막지 않았다고 해도 난리를 쳐대는 사람인데, 근데 오늘 이제 안경련 후보자가 뭐 이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사퇴를 할지, 사퇴해야겠죠. 이 정도면 사퇴해야겠죠. 기자회견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지금의 그 민주당이죠. 옛날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옛날엔 그냥 민주당인가요? 이 민주당의 청문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강요 후보들이 낙마를 했고, 또 심지어 이제 강요로 임명이 됐다가도 사퇴를 하는 이런 불상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논문 표절 시비로 사퇴한 사람도 있고요, 위장 전입으로 사퇴한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문창근 후보는 친일파라는 누명을 씌워서 여론으로 불러가지고 친일파가 아닌데 친일파라고, 그래서 결국은 사퇴를 하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그들 입으로 5대 적폐에 해당하는 사람은 강요로 뽑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와 전혀 다르다. 우리는 깨끗한 사람으로 강요로 뽑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그렇게 논문 표절과 논문 중복 게재를 근거로 김병준 교육부 총리를 사퇴시킨 장본인이 자기 자신이 지금 논문 표절, 논문 중복 게재를 한 것이 드러났다 이 말이죠. 드러났습니다. 그때 교수 노조가 성명서 발표한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와대는 교수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김병준 부총리를 임명하였다. 그 후 제자의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더니 이제는 논문 중복 게재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는 상당한 연구비가 걸린 과제에 대하여 제목까지 바꿔가면서 보고한 것이
제자의 단순한 실수였다는 해명을 믿을 수가 없다. 김병준 부총리는 이미 도덕적으로나 교육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을 지휘 감독하고 교수들의 연구를 촉진시켜야 할 교육부총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상태다. 그가 이제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루빨리 사퇴하는 길뿐이다. 이렇게 김상곤 위원장이 있는 교수노조가 하루빨리 사퇴하는 것밖에 길이 없다. 왜? 논문 표절하고 논문 중복 게재를 했으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당장 사퇴하라. 그래서 18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지금 김상곤 후보자가 이 김병준 부총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1982년 석사학위 논문에서 약 130곳을 표절한 의혹. 박사학위 논문보다도 석사학위 논문이 더 심각하다 그래요. 130곳 표절했다고 그러면요. 그런 의혹이 사실이면 이건 거의 남의 논문 도용한 것과 다름이 없죠. 1992년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에서 일본과 국내 국외 문헌 44개 부분을 출처 없이 인용해 표절하는 거예요. 여기도 44개 부분에 표절한 의혹이 있고. 그 다음에 1997년 노동조합 기업경영연구소 기관지에 발표한 내용을 한 달 뒤 한신대 논문지 특별호에 그대로 발표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아 중복 게재를 했다는 거예요. 중복 게재. 다른 데서 한 걸 갖다가 그대로 출처 안 밝히고 또 다른 데 해가지고 이중으로 게재하고. 다 이게 부도덕한 짓이거든요. 부도덕한 짓이. 제가 제 책을 다른데 이렇게 부분을 할 때도 인용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5대 적폐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마구 강요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태세죠.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 표절과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전국 교수노동조합, 교수노조죠. 교수노조 위원장으로 있던 지난 2006년 논문 표절 중복 게재 논란에 휩싸인 당시 김병준 교육부총리에게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교육부총리가 임명이 됐는데 논문 표절하고 논문을 중복 게재한 것을 계속 시비 걸고 공격을 해대고 계속 발목을 잡아대니까 결국은 취임 18일 만에 물러났죠. 총리가 된 지 18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논문 표절했다고, 논문 중복 게재했다고. 그 계속 시비를 걸었고. 그때의 그 시비를 건 전국 교수 노동조합 위원장이 김상곤이었습니다. 김상곤. 지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건 내 다른 책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자기 책을 해도 자기 걸 인용해야 됩니다. 자기 거라고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남의 거를 자기가 마음대로 했습니다. 표절이고, 또 한 군데 게재했으면 다른 데서는 다르게 써야 되는데 이걸 또 여기다 갖다 중복 게재. 전부 다 부도덕한 것이죠. 자신이 노조위원장으로 있을 때 논문 표절을 한 사람, 중복 게재한 사람은 장관 될 수 없다. 강요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자기가 논문 표절하고 자기가 중복 게재했으면 자기도 될 수 없잖아요. 장관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자진 사퇴를 해야죠. 당연히 자진 사퇴를 해야죠. 근데 이제 김상곤 후보자는 전혀 사퇴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김 대통령이 그냥 5대 적폐에 해당한 사람을 그냥 다 임명하니까, 아이고, 나도 임명하겠지. 버티면 돼.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정말.
뭐 그냥 5대 적폐의 사람은 절대로 이거 안 뽑겠다, 강요를 안 뽑겠다고 후보 시절에 공약을 하고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도 이 정도면